북한이 최근 2차 위성 발사를 한 것이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해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폭발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로켓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성 발사가 실패 시 잔해를 한국과 미국 당국이 수거해 분석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인 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군사협력을 통해 미사일 기술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실패한 정찰위성에 자폭장치를 고의적으로 설치했다는 분석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 또는 이번과 같은 미사일 발사 관련해 취하는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미 한일 3국의 북한에 대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시스템 공유가 언제 가동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얼마 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국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일본, 한국 정상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영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카린 짱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이 미한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며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가 자폭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테스트 말이죠. 네. 우주 발사나 우주 발사 시도가 있었는지 확실히 모니터링한 것 외에 우리가 분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네, 아마도요 미국이 아직도 이를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북한이 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미사일이나 우주 발사 또는 이와 같은 미사일 발사 관련하여 북한이 취하는 행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우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이러한 행동은 계속해서 이 지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가진 것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시스템은 최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언제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까? 그것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언제 이 시스템을 작동하게 될 것입니까? 글쎄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따른 뜻인데요. 우리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이어 3국 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미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내 파트너 및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미국의 추가 대응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약에 따라 한미일이 함께하면 세계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 동맹이 뭉치면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어떠한 도발에도 3국이 뭉쳐 대응하면 물리칠 수 있다고 깊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국은 한일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더욱 원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8월 30일, 2017년 8월 30일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2016년 그 겨울부터 우리들이 투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미 투쟁으로는 7년이 넘었지만은 우리 네, 공화당 창당일이 오늘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제니바 기자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공화당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동안 보면은 제가 미국 방문 2번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의 컨퍼런스, 또 두 번째 우리가 각 그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또 정전선언 반대에 대한 내용들을 국무성 기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업무에 네, 속지 않기를 우리가 가서 직접 얘기를 했죠. 또 네, 하나는 기억 남는 것이 우리가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미국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제니박 기자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해서 워싱턴 건교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 광고, 어, 관련되는 그 빌보드 광고를 예, 저희들 했던 그러한 큰 일들을 해 예. 주셔서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로서 특히 오늘 창당 6주년을 맞는 오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매주 토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가 가장 먼저 미국에 대한 그러한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과의 입장, 또 한미일 삼국연대, 또 대중국 견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제니박 기자를 통해서 접함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제가 방송을 나가든지 여러 곳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이런 걸 토크를 하는 줄 알고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거냐, 네, 혹은 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화당이 유일하게 네, 워싱턴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그런 그렇죠, 정당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저와 제니박 기자의 이 토크를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당 이름을 싣지 않으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어,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미국과 어떤 연관을 해서 미국의 그 지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같이 미국 내부가 그 업무에 그런 술수에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워싱턴 가서 백악관 앞에서 또 우리 태극기 집회를 직접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워싱턴 그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서 저의 친서가 음.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조은진 대표님께서는요, 말씀을 안 해도 미국의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 의원이라는 것을 지금은 뭐 이제 우리 공화당 대표이시고 곧 다시 의원직을 또 가지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카운터파트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제 왜냐면 우리 우방으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또 저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연구소도 그렇고 제가 그때 갔을 때 한반도 안보 책임자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쵸. 북한 핵 관련되는 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만 유독이 이게 여야 혹은 또 뭐 국민의힘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현 정부나 이재명 체제나 혹은 그 좌파 우파 언론 모두가 이 탄핵에 다들 공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이것을 지속하게 얘기하는 우리 공화당을 감춰야지 이 탄핵 문제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그러한 그 무관심 혹은 국민들한테 극우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웠는데 이제 국민들이 알죠. 우리 공화당이 가장 정상적인 그렇죠. 정당이구나.
예. 그것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5년간 싸웠잖아요. 전부 다 굴종할 때, 박근혜 대통령 감옥 계실 때 탄핵무효, 적각 석방, 투쟁을 5년간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게 여러 가지 국민들 전 세계적 재앙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또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6년, 창당 6년 맞는 오늘 당대표로서 첫째는 우리 워싱턴의 우리 제니박 백악관 출입 기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또 두 번째는 어려운데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토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은 얼마나 많은 그 애국심과 또 우리 공화당에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같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왔을 때 다시는 어, 그러한 전철, 그러한 속임에 음모에 넘어가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우리는 그렇죠. 바라고 그것을 앞장서서 그것을 백악관에 혹은 미국 조야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6년이 옳았고 앞으로도 그 맞습니다. 옳은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라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 안보에는 관심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께서 해내셨고, 또한 제가 안보를 하기 때문에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안보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든 간에. 근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께서는 이미 여기 우리 아군 기자들이 다 우리 공화당 편이에요. 그 다음에 맨날 자, 다만 아쉬운 것은 왜 저런 분을 한국 국민들은 등한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파, 자기들의 극우 자기들의 우파든 어쩌든 우파가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자기들의 그 잘못, 탄핵의 그러한 범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어죠, 방어. 우리 공화당이 더 이상 크면 안 되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이래 봅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진짜 옳은 말 하시더라고요.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파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은요, 엄청난 국익 손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또 완전히 그 김정은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 공화당 같이 철저하게 안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면 안 되죠. 제가 한번 내년까지 잘 지켜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라가 공산사회주의화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당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질 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체제가 침탈되고 시장 경제가 무너질 때 정치인, 또 지도자, 지식인들의 행동들이 옳지 않았다. 네, 이제는 그런 걸 국민들께서 그 어려운 나라가 지금 그 풍전등화에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식인들과 우파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들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국민들이 그런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도 만약에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네, 지난번에 뭐 문재인 때 전부 다 굴종하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국회의원하고 뭐 큰 소리 치고 하더라. 그러한 교훈들이 가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그러한 그 좌파들의 그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지. 좌파들한테 굴종하고 도망 다니고 아무 말 안 하다가 정권 어떻게 하다가 정권 잡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잡았냐 하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렇죠. 우리 공화당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거다. 그렇죠. 그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 공화당이 그런 뜻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원내 진입이 꼭 필요하다. 하는 당연하죠. 말씀을
아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원내 진입을 함으로써 더욱더 국민의힘에 더 보탬이 되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의당 같은 당도 그 민주당이 지금 보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지 두 개는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2년째 들어가는 것이죠. 대통령 취임. 이제 2년째 들어갔죠. 이미 2년째 들어가고 1년 한 6개월, 5개월 정도 되는데, 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이 10명이다, 20명 나온다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같이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의당하고 같이 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보수 정치인, 보수 정당들한테 견제 역할을 하고 그들이 행동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서주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그렇죠. 보수 정당의 개혁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국민께서 우리 공화당을 보수 정당의 가장 정통적인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국가가 어려울 때, 사회주의 혹은 그 좌파 정권이 돌았을 때, 나라를 흔들 때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우리 공화당을 찍어준다 해가지고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부패하고 오만한 그러한 왕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기 있고 깨끗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우리 공화당의 표를 몰아주면은 견제 세력이 된다. 그렇죠. 또한 우리 공화당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변해주는 역할들을 계속하고 그러한 법안들을 내면은 국민이 바뀌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가 뭐냐? 무능하다는 거거든.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또 행동하지 않는다.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국회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바꾸기 시작하면은 그 국회가 개혁되고 또 정당 자체가 개혁이 되고 맞습니다. 깨끗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개혁되는 그러한 3대의 국회 정당 정치 개혁을 이룰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당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5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어떻게 싸웠느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의롭게 했는가. 또 저 정당이 깨끗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입니다. 국가 안보를 아시고 또 국민을 아낄 줄 알고 정의 불의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없는 정의를 찾는 이런 당을 갖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앞세워 주시면은 국민의힘도 훨씬 쉬워질 거고 싸움도 할 줄은 국민의힘에 싸움 잘하는 정의로운 당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나는 예. 이에 대해서 누차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무슨 윤석열, 잘 보시잖아요. 바깥에서 보니까 더 많이 보이잖아요. 예, 다 잘 보이죠.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 연찬회 때 예, 국민의힘 연찬회하고 이제 그저께 연찬회 어제 국무회의에 똑같은 저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아니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지 왜 싸우지 않고 뒤로 자꾸 그렇죠. 빠지느냐. 그거예요. 국무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야당이 뭐 괴담을 퍼뜨리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폐해가 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그 국민만을 위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래 얘기하더라고. 왜 싸우지 않고 자꾸 피해 가느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 답답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공화당을 한번 돌아봐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좌파들하고 또 이 괴담들하고 또 국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들하고 싸우는 게 누군가? 우리 공화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개인이 단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정당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당원이라는 선관위 통계에서 3위의 정당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공화당 외에 다른 태극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거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견지해서 잘 뵈려고 어떻게 해서
잘 비비면서 그냥 아양만 떠는 당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은 직설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됐다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고칠 걸 고쳐야 돼요. 왜냐면은 마냥 좋은 친구도 내가 그 친구가 약점이 있다든지 남한테 해로울 것 같으면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 그게 나의 소중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건 절벽에서 금방 넘어져가 빠져 죽을 것 같는데도 내 몰라라 나는 그 친구 아닙니다. 그거는 컨선해서 걱정이 돼서 얘기한 것이지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진짜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디테일하게 받아들여서 아 이거는 무엇을 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캠프 데이비스 별장에서 제가 몇몇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라 국가가 내가 멀리서 봐도 기자의 눈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오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도 이렇게 야단을 이렇게까지 5년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대통령 되자마자 5년 후에 대통령 뽑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여 있고 그런 싸움을 하고 있고 누가 뭐 공천을 받니 안 받니 그런 허약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나라 발전도 아니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쓸만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막론하고 이것이 국가에 해롭지 않는 사람이라면 써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개인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도를 봐서 국민적 힘으로 또한 이 삶을 쓰면서 한미 양국에 어떤 이득점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포용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하여튼 그런 포용력 있게 아이즈를 아주 넓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안에는 너무 좁쌀들이 많아요. 이 좁쌀들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jennifer 기자께서 특보나 안보 보좌관으로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제가 거기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솔라병에 걸려갖고 맨날 병원에 입원할 거래.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멀리 보면은 원래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그래서 보이죠. 이제 우리 공화당 정은진 대표님하고 솔직히 말해서 매주 일을 만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죠. 할 일이 바쁜데 이 시간을 내가 꼭 지켜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난들 뭐 또 편안하게 됐느냐 하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룰이 타이트하게 있지만은 그거를 벗어나서라도 제가 항상 마음을 깊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 예, 가지 내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는 싶지 않고. 자, 이제 주제를 바뀌어서 말이에요. 김정은이 최근에 정찰위성을 해가지고 쏴가지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실패가 고의적인 것 같아는 폭파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이 입장에서 나왔거든요. 오늘 저도 국방성에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3차 정찰위성도 할 것인데 우리 한국은 어떤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어제도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네,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네, 지도를 갖다 놓고 또 뭐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또 한미일 정상들을 깡패 우두머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긴장돼가 있고 극도로 조급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상황이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제2의 고난의 행군 시대와 똑같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지만은 안에 보면은 소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북한이 항상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 항상 했던 것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깥은 국내 자기 내부의 이러한 어려운 불만들을 바깥에 불벽을 만들어서 이 깡패 우두머리들 한미일 깡패 우두머리들하고 싸우자 이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김정은이 굉장히 말이 거세진다. 이런 것은 김정은이 굉장히 위급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반정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에 이어서 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써요. 네. 남조선이라는 호칭을 쓰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을 국가로 이제 인정해라. 우리도 너 국가로 인정하니까 이제는 통일 문제가 아니고 양국가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일은 나중에 문제다. 왜냐하면 통일을 해봐야 지금은 뭐 흡수통일, 네. 우리 대한민국엔 흡수통일밖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껍데기더라. 미국이 뭐 반도체 문제라든지 금융 제재를 하고 반중국 정책을 쓰고 하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휘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을 보면은 북한 또한 굉장히 자기를 지켜주는 양 날개가 지금 휘청하는 상태가 되니까, 북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북한 김정은이는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만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히 썩은 고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치지만은 프리고진이 지금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미국 조야에는 여러 가지 암살설도 나오고 비하인드 푸틴이 있다 그 뒤에는 하는데 당연하죠. 푸틴이 뭐 자기를 배신한 자 그대로 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저기 프리고진 자기 고향에서 장례식 하는데 푸틴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암살설이다 아니다 하는데 뭐 100% 암살설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그럼 여기는 여러 가지 징후로 보면은 프리고진이 이미 자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예견을 그렇죠. 했고요. 비행기 폭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프리고진하고 가까운 우주사령관을 퇴경금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거는 프리고진의 문제가 터졌을 때 또 프리고진을 이제 그 용병들이 들고 일어났던 지역이라든지 프리고진 고향이라든지 이러한 상태부르크인가요? 브레튼 고향이.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의 동료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역시 자기들의 정적을 이용만 하고 그렇죠.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타협을 했다고 하지만은 뒤로는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뭐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왜 좌파들은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렇게 많은 자살 사건들이 터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살은 이재명 아니죠.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미 5명이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런 이제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은 뭐 그 대표적인 게 김정은이죠. 예. 시진핑이고 시진핑은 자기 정적들을 거의 다 없애버리고 이제 황제 반열에 올라서 버리고 김정은도 자기 형까지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한편도지. 국가나 좌파들은 자기가 정적이라 생각하면 형제간도 물불 안 가지고 제거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그렇게 순진하게 타협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물러선 것 자체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와닝을 했대요. 먹는 거 조심해라, 타는 거 조심해라 했는데 마치 그 프리고진 사망 때 비행기 폭파 때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저기 네바다에서 출장 중에 패밀리하고 출장 겸 이제 패밀리 리뉴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올 것이 왔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와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늦었을 뿐이지 일찍이 됐었을 거였었어요. 근데 여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이거는 이 뒤에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푸틴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공산당들 하는 거하고요 한국의 좌파들 하는 거하고 똑 닮았어요. 좌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뭐 그걸 밝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측할 때 왜 그렇게 좌파들의 죄를 혹은 국민 치탄을 받을 수 있는 죄를 하면은 자살들을 하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령대로 자살한 사람도 이상해. 죽으라 한다고 죽는 사람도
아니 그 정도로 좌파들과 공산당들은 충성이 그렇게 강한데 어찌하여 우파들은 그 충성이 그리 없어, 충성심이. 그게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이 풀이 박혀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겁을 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때도 기득권 세력들이 거의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이제 좌우의 싸움도 있고 혹은 동서 간의 갈등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도 있지만은 이제는 기득권과 비기득권,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이 엄청나게 될 거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게 정치제도가 직선제가 아닌 내각제 형태, 대통령제가 내각제 형태로 가면은 기득권이 똘똘 뭉쳐버려요. 그게 네. 이제 돈하고 권력하고 언론이 이번에 그 탄핵 때 봤잖아요. 돈하고 언론하고 권력이 합치니까 멀쩡한 대통령도 탄핵시키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중산층, 서민, 이분들의 삶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정당, 그러한 그 정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소위 이 기득권 세력 좌우 똑같습니다. 오른쪽은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하고 왼쪽은 그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방 토호 세력까지 이 기득권 세력들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기득권과의 싸움이 앞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자, 합니다. 이제 몇 분, 이게 라스트 타임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제가 이게 한반도 문제 전문가, 아주 골수 전문가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좌파가 지금 보이지 않는 좌파가 우파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왜냐면 이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잘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한들, 우파가 강하게 지키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말을 내가 맨날 오랫동안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더만은 너희 자신이 너 나라를 지키지 않아주는데 남들이 지켜준들 한들 이게 온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잘 봤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파가 더 열심히 힘있게 그거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요소 곳곳에 좌파가 있는지 알아요. 반미 운동. 이번에 뭐 진보당이나 민노총 정교조 간첩단이 지금 발각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렇죠. 그러한 의지가 있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네, 거라. 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지금 2023년 오늘 우리 공화당 창당 8월 30일 되는 오늘도 우리가 2016년 그 겨울부터 투쟁을 했는데 네. 오늘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너무 옳았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고 좌파 독재 정권이 왔을 때 불법 불의 이 이념에 대한 투쟁을 하고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 때도 국무회의 때도 이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벌써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이념 투쟁을 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 공화당을 좀 본받아라.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 6년 동안에 부패한 게 있었어요. 용기 없이 굴종한 게 있었습니까? 국민들한테 폐를 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로지 국민들, 네. 오로지 대한민국, 오로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만 우리가 투쟁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옳은 일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은 좋은 자부심을 가집니다. 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요. 미 의회에서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광고를 봤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그것을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했다 하니까 조은진 대표님 같은 분들이 상당히 귀한 사람이다. 그런 분을 한국이 이번에는 당선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조은진 대표님 같은 분이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본인을 희생하셔가지고 그 탄핵 반대하고 또 외국에 전직 대통령을 광고로 내세운 거는 처음이래요. 광고판을. 빌보드를 내세운 거는요. 그러면서 용기 있게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생기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의리 때문에 의리가 있어가지고 사방팔강을 뛰어다 눈이 와가지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점검도 하고
리포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걸 예사로 넘기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가 언제 한번 만나겠는데요.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시든지 또한 BOW 방송을 한번 보셔가지고 본인이 진짜 판단하셔야 돼요. 그분은 정의와 진실을 진짜 아시는 분 아닙니까? 진실이 어디 있는지. 남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뭐 그러한 믿음은 확실하게 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아무튼 자유우파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가는데 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공화당 언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또 윤석열 정권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지한다, 이거는 우리가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6, 7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옥 가고 돌아가시고 다치고, 저도 지금 재판이 몇 건이 걸려 있잖아요. 이러한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지난번 총선 같이 거대 정당으로 뭉쳐라,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 예. 이제는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라는 그리고 이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라스트 타임, 윤석열 대통령 오늘 귀가 건지럽겠는데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인간적인 감정을 떠나서 그 사람을 씀으로써 국가에 어떤 이득이 있냐, 이런 와이즈한 눈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지, 그 사람 뭐가 싫어서, 그 사람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쓰면 어떤 이익이 오고,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가 무엇을 보좌해주고,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기품을 가져라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합시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감사합니다.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